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분석해 볼 자료들은 머리와 얼굴의 기능 해부학에 대한 내용인데요. 근데 이걸 그냥 뼈 이름, 근육 이름 외우는 시간으로 만들고 싶지는 않아요. 대신 이런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얼굴이 사실은 두 개의 군대가 끊임없이 충돌하고 또 협력하는 전쟁터라는 거죠. 아, 전쟁터요? 네. 하나는 생존을 위해서 강력한 힘을 내는 아주 원시적인 씹기 근육 군대.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인 소통을 위해서 아주 섬세하고 정교하게 움직이는 표정 근육 군대입니다. 오늘 이 자료들을 통해서 이 두 군대가 어떻게 공존하면서 우리 머리와 얼굴이라는 이 놀라운 구조물을 만들어내는지 그 설계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와, 비유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그 전쟁터의 지형을 이루는 게 바로 머리뼈, 그러니까 두개골이겠죠. 자료의 첫 부분도 바로 그 지형도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머리뼈는 크게 두 영역으로 나뉘죠. 사령부인 뇌를 보호하는 단단한 요새, 뇌머리뼈가 있고요. 네. 그리고 전쟁터의 전면 부위자 감각기관들이 위치한 얼굴뼈가 있습니다. 이 수많은 뼈 조각들이 진짜 정교한 퍼즐처럼 맞물려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 단단한 요새 전체에서 유일하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부위가 딱 하나 있다는 겁니다. 아, 바로 아래턱뼈군요. 맞습니다. 다른 뼈들은 다 고정되어 있는데 아래턱뼈 혼자만 움직이니까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 플레이어겠네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랜드마크라고 해서 뼈의 특정 지점들을 되게 강조하고 있어요. 관자뼈의 꼭지돌기나 뒤통수뼈의 바깥 뒤통수뼈 소승처럼 이름도 좀 어려운데요. 이런 지점들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그 랜드마크들이 바로 근육이라는 군대가 주둔하는 기지, 그러니까 부착 지점이기 때문이에요. 근육이 붙는 곳. 네, 예를 들어서 지금 귀 바로 뒤를 한번 만져보시면 툭 튀어나온 뼈가 느껴질 텐데 그게 바로 꼭지돌기, 마스토이드 프로세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 몸을 돌리고 숙이는 아주 강력한 근육인 목빗근, SCM이 닻을 내리고 있는 거죠. 즉, 이 뼈의 위치만 알아도 근육이 어디에 붙어서 어떤 방향으로 머리를 움직일지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단순한 지용지물이 아니라 뭐랄까 전략적 요충지인 셈이죠. 와,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완전히 다르게 보이네요. 그래서 자료에 직접 만져보라는 뼈 촉진 방법이 있었던 거군요. 청취자분들도 한번 따라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눈썹 바로 위를 만져보면 단단한 능선, 이게 눈썹활이고 네, 그렇죠. 눈 아래에서 귀 쪽으로 이어지는 아치 모양의 뼈가 광대활이죠. 여기 되게 재미있는 게 있네요. 이를 꽉 깨물었을 때 관자놀이가 불룩하게 튀어나오면서 단단해지는 걸 느껴보라고요. 아, 네네. 이게 바로 그 씹기 군대의 주력 부대 중 하나인 관자근이 힘을 쓰는 걸 직접 확인하는 거군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몸에서 직접 근육의 움직임을 느껴보는 순간 해부학은 더 이상 책 속에 갇힌 딱딱한 단어가 아니라 살아있는 경험이 되는 거죠. 그 관자근이 얼마나 강력한지 느껴지시나요? 네, 엄청나네요. 바로 그 힘을 버텨내야 하는 구조가 이제 우리가 살펴볼 턱관절입니다. 부분하고 아래턱뼈의 볼록한 부분이 만나서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진짜 특이한 점은 그 두 뼈 사이에 관절 원반, 그러니까 디스크가 끼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디스크가 그냥 충격 흡수하는 쿠션 같은 역할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자료를 읽어보니까 그보다 훨씬 더 능동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턱관절의 핵심은 바로 그 디스크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몸의 설계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알 수 있는데요. 턱관절이 이 넓은 범위의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쓰는 전략이 놀랍게도 의도적인 부분 탈구입니다. 탈구요? 그건 관절이 빠지는 좀 위험한 상태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턱관절은 입을 크게 벌릴 때마다 아주 정교하게 통제된 방식으로 스스로를 부분 탈구시켰다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와... 입을 살짝만 벌릴 때는요. 아래턱뼈가 제자리에서 그냥 경첩처럼 돌아가는 회전, 운동만 해요. 네, 경첩처럼. 하지만 입을 더 크게 벌이려면 이 회전만으로는 부족하죠. 그때 바로 디스크랑 아래턱뼈가 한 팀이 돼서 관절 소켓을 따라서 앞으로 쭉 미끄러져 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료에서 말하는 활주 운동인데 사실상 관절이 제자리에서 살짝 빠져나오는 움직임인 거죠. 이 영리한 설계 덕분에 우리가 하품도 하고 사과도 베어 물 수 있는 이 거대한 가동 범위를 얻게 된 겁니다.
세상에 제 턱이 매번 부분 탈고를 하고 있었다니 좀 충격적인데요. 그럼 입을 벌릴 때 귓구멍 바로 앞에서 뼈가 툭 튀어나오는 느낌이 드는 게 바로 그 활주 움직임이었군요. 정말 신기하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복잡하고 아슬아슬한 설계를 거졌다는 건 그만큼 문제가 생기기도 쉽다는 뜻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턱 관절이 까다로운 이유죠. 그 회전과 활주의 타이밍이 조금이라도 어긋나거나 디스크의 위치가 살짝만 틀어져도 딸깍 하는 소리가 나거나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아, 화려한 고개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는 법이죠. 이처럼 영리하지만 동시에 아주 예민한 관절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정교한 하드웨어, 그러니까 뼈와 관절을 통제하는 소프트웨어, 신경계로 넘어가 보죠. 자료에서는 수많은 뇌신경 중에서 딱 2명의 사령관을 지목합니다. 5번 뇌신경인 3차 신경, 그리고 7번 뇌신경인 얼굴신경. 이 둘의 역할 분담이 아주 명확해서 흥미롭더라고요. 네, 이 두 신경은 각자 자기 영역이 확실합니다. 쉽게 말해서 3차 신경은 얼굴의 감각하고 원시적인 힘, 즉 씹기를 담당하는 야전사령관이에요. 아, 야전사령관. 반면에 얼굴신경은 섬세한 소통, 즉 표정을 담당하는 외교관이죠. 그래서 우리가 치과에서 마취 주사를 맞으면 턱 주변 감각이 없어지고 씹는 게 어색해지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바로 3차 신경의 세 번째 가지를 일시적으로 마비시켰기 때문입니다. 얼굴의 뜨거움, 차가움, 통증 같은 모든 감각 정보는 3차 신경이 수집해서 뇌로 보고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3차 신경은 감각과 씹기, 얼굴 신경은 표정. 딱 떨어지네요. 그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웃을 때 한쪽 입꼬리가 잘 안 올라가고 자꾸 처진다면 이건 씹는 힘하고는 상관없으니까 그 외교관인 얼굴 신경 쪽에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게 임상에서 이 두 신경을 구분하는 핵심적인 방법이에요. 음식을 씹는 힘이 약해졌다면 야전사령관인 3차 신경의 문제를, 표정이 비대칭이 되고 눈이 잘 안 감긴다면 외교관인 얼굴신경의 문제를 의심하는 거죠. 자료에서 얼굴신경 마비 증상으로 입꼬리 처짐, 눈 감기 약화 같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이유가 바로 그 역할 분담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그 두 사령관의 명령을 받는 실제 병사들, 근육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야전사령관 3차 신경의 주휘를 받는 씹기 근육 부대부터죠. 자료에서는 4개의 핵심 근육을 꼽네요. 깨물근, 관자근, 안쪽, 그리고 가쪽 날개근. 이름만 들어도 엄청난 힘을 쓸 것 같은데요. 근데 흔히들 입을 버리는 건 그냥 턱에 힘을 빼면 중력 때문에 저절로 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자료를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입을 여는데도 능동적으로 일하는 근육이 있다고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죠. 하지만 입을 여는 것은 결코 수동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바로 가쪽 날개근이라는 근육이 적극적으로 아래턱뼈를 앞으로 그리고 아래로 당겨줘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아, 아까 이야기했던 턱관절의 활주 움직임, 그 의도적인 부분 탈구를 만들어내는 주역이 바로 이 근육입니다. 우리가 치과에서 오랫동안 입을 벌리고 있으면 턱 깊숙한 곳이 뻐근하고 아파오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네네, 있죠. 그게 바로 이 가쪽 날개근이 지쳐서 보내는 비명입니다. 인대가 늘어나서 아픈 게 아니라 근육이 피로해진 거죠. 와, 그 뻐근함의 원인이 바로 이 근육이었군요. 수수께끼가 풀린 기분인데요. 그럼 나머지 10개 근육들은 반대로 입을 강력하게 다무는 역할을 하겠네요? 아까 관자놀이에서 느꼈던 관자근이나 사각턱의 원인이라고도 하는 깨물근처럼요? 맞습니다. 깨물근하고 관자근은 어마어마한 힘으로 턱을 닫고 음식을 부수는 역할을 하죠. 근데 재밌는 건 턱을 단순히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턱을 앞으로 내밀 때는 양쪽 가쪽 날개근이, 뒤로 당길 때는 관자근의 뒤쪽 섬유가 활약합니다. 또 맷돌처럼 좌우로 갈 때는 한쪽 날개근들과 반대쪽 날개근들이 아주 복잡하게 협력하죠.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각 근육들이 자기 파트를 정확한 타이밍에 연주해야만 부드러운 씹기 운동이 가능한 겁니다. 이제 전쟁터의 다른 한 축, 외교관인 얼굴신경의 지휘를 만든 표정근육 부대를 살펴봐야죠. 이쪽은 종류가 훨씬 더 많고 섬세하네요. 눈을 감는 눈둘레근, 입술을 오므리는 입둘레근, 환하게 웃을 때 입꼬리를 당겨주는 광대근 같은 것들이요. 여기서 볼근의 기능이 아주 흥미로웠어요. 전 그냥 볼에 바람을 넣거나 할 때 쓰는 근육인 줄 알았거든요. 그건 볼근의 여러 기능 중 하나일 뿐이죠. 사실 볼근의 진짜 중요한 임무는
음식을 씹을 때 뺨 안쪽하고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끼지 않도록 계속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는 역할이에요. 아, 밀어 넣어주는 역할. 네, 그래서 이 근육을 음식물 파수꾼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만약에 볼근이 약해지면 식사할 때마다 자꾸 볼 안쪽에 음식물이 고여서 아주 불편해지죠. 아, 그래서 트럼펫 연주자들이 볼을 팽팽하게 유지하는 것도 이 근육 덕분이라고 하던데 트럼펫 근육이란 별명도 있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래서 얼굴 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단순히 웃거나 찡그리는 표정만 이상해지는 게 아니고요. 휘파람을 불기 어렵거나 음식을 먹을 때 자꾸 흘리는 등의 기능적인 문제까지 동반되는 겁니다. 이처럼 미세하고 다채로운 표정 근육들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우리의 비연화적 소통을 책임지고 있는 거죠. 강력한 십기군대와는 또 다른 차원의 정교함입니다. 오늘 머리와 얼굴의 기능 해부학 자료들을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뇌를 지키는 단단한 요새인 머리뼈 구조부터 매 순간 의도된 탈구를 감행하는 아슬아슬하고도 영리한 턱관절, 그리고 얼굴의 감각과 씹기를 지배하는 야전사령관, 3차 신경과 섬세한 표정을 지휘하는 외교관, 얼굴신경, 마지막으로 그들의 명령을 받는 두 개의 거대한 근육 군대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어떻게 서로 균형을 맞추고 때로는 갈등하면서 우리 얼굴의 기능과 표정을 만들어내는지 그 전체적인 작동 원리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은 해부학적 구조가 단순히 이름의 나열이 아니라 어떻게 기능으로 또 그 기능의 이상이 어떻게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증상으로 이어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자료 마지막 부분에서 뒤통수뼈에 붙는 여러 작은 근육들이 목의 자세나 두통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언급하는데요. 이처럼 머리와 목은 절대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하나의 유기적인 단위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우리가 매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보면서 무의식적으로 취하는 그 거북목 자세 있잖아요. 네. 그 자세가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머리뼈의 가장 아랫부분, 뒤통수와 목이 만나는 그 지점에 있는 아주 작고 미세한 근육들을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고 얼마나 강하게 잡아당기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끊임없는 긴장감이 우리가 원인 모를 신경성 두통이라고 부르는 그 끈질긴 통증과 정말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